이번에는 페어런트와 퍼펫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더 복잡한 모션을 한번 줘 볼 텐데요. 영상을 또 한번 보고 오시죠.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어때요? 지난 영상하고도 또 많이 다르죠? 일단은 눈사람 레이어가 지난번처럼 하나로만 이어져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머리, 몸, 눈, 모자, 목도리, 팔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나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드린 게 눈사람 일러스트 파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레이어를 다 나누어 놨거든요. 우리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렇게 레이어를 나누어진 상태에서 일러스트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일단은 일러스트 파일을 갖다가 단독으로 불러와야 돼요. 나머지를 다 같이 불러오면 안 되고 단독으로 불러와야 되는데, 임포트를 딱 누르면 어떤 형식으로 눈사람 일러스트 파일을 불러올 건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임포트 카인드 보이는데 푸티지로 되어 있고 여기에 머지 레이어로 되어 있으면 그냥 하나의 이미지로 불러오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다시 눈사람을 선택을 해서 불러오시고, 이번에는 컴포지션을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푸티지 디멘션이 레이어 사이즈, 더큐먼트 사이즈라고 있는데, 더큐먼트 사이즈를 딱 누르고 OK 누르면 여기에 눈사람 컴포지션이 생겨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레이어가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조금 이상하죠? 어떤 게 가장 이상하냐면, 내가 어떤 레이어를 클릭하든지 간에 다 똑같은 범위로 잡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떤 레이어를 선택하기도 불편하고요, 따로따로 편집하기도 불편하죠. 해서 자, 이번에도 다시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번에는 임포트 카인드 컴포지션으로 해서 푸티지 디멘션을 레이어 사이즈로 한 다음에 OK 눌러주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눈사람 컴포지션이 생겨 있고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자, 레이어 나누어져 있는 거 확인되고, 클릭을 하면 각각의 요소에 맞게 각각의 사이즈에 맞게끔 영역이 잡히고 있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일러스트 파일을 불러올 때 임포트 카인드를 컴포지션으로 하시고 푸티지 디멘션을 레이어 사이즈로 해서 불러오는 게 가장 최적화된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불러왔으니까 여기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배경 색깔을 좀 바꿔볼 거예요. 자, 우리 컨트롤 K를 누르면은 컴포지션의 설정을 바꿀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 눈사람 컴포지션이 있으니까 얘를 오른쪽 클릭하면 컴포지션 세팅이 있거든요. 얘를 딱 눌러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다른 색깔로 수정을 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파랑파랑으로 수정을 받고요. 조금 더 밝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수정을 해줬고, 뭐부터 움직여 볼까요? 모자랑 목도리 이런 것부터 먼저 움직여 볼게요. 근데 여기 있는 기본적인 속성으로는 모자나 목도리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을 주기가 힘들어요. 해서 위쪽에 보시면 여기에 퍼펫 핀 툴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얘를 딱 클릭을 해서 요런 식으로 핀을 찍어주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고 싶은 구간도 찍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고정시켜 놓고 싶은 부위도 찍어 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두면 키보드에서 U 버튼 누르면 우리가 찍어 놓은 키프레임을 확인하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U 버튼을 딱 누르면 자, 우리 퍼펫 핀 툴은 요런 식으로 자동으로 인디케이터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키프레임이 먼저 찍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조금 뒤로 가서 여기 찍혀 있는 점만 한번 움직여 볼게요. 요런 식으로 움직이면 자, 어때요? 신기하죠? 이 삼각형들이 서로 연동돼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얘랑 연결되어 있는 삼각형들이 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추가적인 핀을 찍지 않았으면 여기 속해 있는 삼각형들도 다 같이 움직여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영상을 재생을 해보면 요런 식으로 움직이죠? 요런 식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네. 됐죠?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근데 한 번만 움직이고 땡이잖아요. 이제는 뭐 해줘야 되냐면 키프레임을 복사 붙여넣기를 마구마구 해줄 거예요. 자, 2초에 여기에 찍혀 있네요. 자, 모든 키프레임들을 다 선택해서 복사를 하고 한 4초 정도 와서 붙여넣기를 하고 또 한 8초 정도 와서 전부 선택해서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한 14초까지는 동작이 반복이 되겠죠? 영상을 재생해 보면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약간은 단순무식하게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서 반복을 시켰는데 저는 이제 한 10초 안 되는 영상을 만드니까 망정이지 엄청나게 긴 영상을 만든다고 했으면 이런 식의 방법은 정말 비효율적이었을 거예요. 해서 우리는 나중에 얘를 정말 간편한 방식으로 반복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만 진행을 할게요. 자, 목도리는 되었고요. 이번에는 모자를 갈게요. 모자도 퍼펫 핀 툴로 요렇게 찍어 놓고 이번에는 위쪽에 있는 요 솔방울만 딱 클릭을 해서 U 버튼을 딱 눌러 보시면 마찬가지로 인디케이터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찍혀 있고요. 자, 2초에 와서 얘만 요렇게 움직이면 요 삼각형들이 서로 연동돼서 또 움직이죠. 자, 이 와중에 위쪽에 한번 봐볼게요. 위쪽에 보시면 퍼펫 핀 툴의 속성을 나타내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 메쉬 쇼라고 하는 걸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삼각형들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고요. 익스펜션 값을 올리면 잡히는 영역을 이렇게 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 덴시티, 이거 밀도예요. 이걸 올리면 이 삼각형 숫자가 더 많아지고 더 정교한 작업이 가능해져요. 근데 정교한 작업이 가능해지면 가능해질수록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점은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또 움직여 놨으니까 또 복붙 작업을 반복을 해야겠네요. 요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자, 얘네만 요렇게 두어 놓고 이번에는 팔 가겠습니다. 팔은 회전만 시켜주면 될 것 같은데 키보드에서 R 버튼 딱 눌러보시면 로테이션이 뜬단 말이에요. 근데 요런 식으로 움직이면 좀 이상하게 움직이죠? 이 중심점 때문에 그래요. 중심점을 일로 옮겨놔야 돼요. 자, 중심점 옮기려면 뭐다? 앵커 포인트 툴을 딱 선택해서 요런 식으로 움직여 놓고 오른팔도 마찬가지겠네요. 오른팔 선택해서 중심점 요렇게 놓고 자, 한번 조작을 해볼게요.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 0초 와서 오른팔 왼팔 같이 조절할까요? R 눌러서 다 꺼내주고 0초의 키프레임 딱 찍어주고 이번에는 한 1초 정도 와서 왼팔은 요런 식으로 마이너스 30도 줄까요?
마이너스 30도 주시고 오른팔은 플러스 30도 줄게요. 그 다음에는 또 복붙을 이어나가야겠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잡고 복붙하면은 안 돼요. 이렇게 레이어가 또 생겼죠? 이거 복붙하는 거는 한 레이어에 찍혀있는 키프레임에 한한 거예요. 해서 한 레이어씩 선택을 해서 복붙 하셔야 되는 거고, 요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자, 팔을 왔다 갔다 흔들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얘네들이 다 같이 통통 움직여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을 다 같이 모션을 주기가 지금 살짝 힘든 상황이에요.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이렇게 몸통만 내가 모션을 줬을 때 나머지 애들이 몸통을 따라 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 필요한 개념은 페어런트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건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컴포지션을 새로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플러스 N 눌러서 컴포지션 이름을 뭐 페어런트라고 해놓고요. 자, 화면상에다가 글자를 한 2개 정도 써볼게요. 하나는 뭐 1번 레이어라고 하죠. 간단하게 1번 레이어 해놓고 크기 줄이고 이렇게 놓을게요. 또 하나는 뭐 2번 레이어 써놓고 이렇게 놓고 색깔도 좀 바꿔 놓을게요. 이렇게. 자, 순서 좀 바꿔 놓고요. 1번 레이어를 모션을 이렇게 줘 볼게요. 이렇게 준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1번 레이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자, 2번 레이어가 이제 1번 레이어를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이 아래쪽에 보시면 페어런트 앤 링크라고 있는데, 2번 레이어의 오른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달팽이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이거를 쫙 드래그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달팽이 실이 뽑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달팽이 실을 딱 뽑아서 1번 레이어에 연결을 딱 해주면 이쪽에 1번 레이어에 연결이 되었다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실행을 시켜보면 자, 이제 2번 레이어가 1번 레이어를 쫓아가죠. 자, 부모는 자식의 거울. 뭐예요? 페어런트라고 하는 게 부모라는 뜻이잖아요. 자, 말 그대로 1번 레이어는 2번 레이어의 부모 레이어다 라고 하고요. 2번 레이어는 1번 레이어의 자식 레이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니까 부모 레이어가 이렇게 움직이면 자식 레이어가 같이 따라 움직이는데, 자식 레이어가 이렇게 움직인다 라고 해서 부모 레이어가 따라 움직이진 않아요. 요런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눈사람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해서 전부 요렇게 선택을 해서 몸통에다가 요런 식으로 달팽이 실을 뽑아서 연결을 딱 해주면 어때요? 몸통 레이어가 나머지 레이어들의 부모 레이어가 된 거죠? 나머지 애들한테 모션을 다 줬지만 아까 뭐라 그랬냐면 자식 레이어들이 어떠한 동작을 한다 그래서 부모 레이어가 그거에 영향을 받진 않는다 그랬어요. 이러한 특수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몸통 레이어를 움직이면 나머지는 다 같이 움직이죠. 몸통 레이어가 부모 레이어니까. 그리고 방금 전에 여기 달팽이 실을 딱 뽑아서 몸통 레이어에다가 연결을 시켜준 거잖아요. 사실은 달팽이 아이콘 옆에 이렇게 클릭을 해서 몸통 레이어를 직접 지정해줘도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페어런트라고 하는 건 나중에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위치와 크기, 로테이션까지밖에 안 따라가요. 자, 아래쪽에 있는 오퍼시티 조절하면 이거는 2번 레이어가 따라가질 않죠. 해서 오로지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이 세 개만 따라갑니다. 내가 만약에
불투명도, 오퍼시티도 따라가고 싶고 막 색깔까지 따라가게 하겠다 라고 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프로그래밍 방식을 또 알아볼 텐데 그건 그때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눈사람 컴포지션으로 넘어와서 얘를 이렇게 두시고, 자, 앵커 포인트 툴로 중심점을 바닥에다가 둘게요. 그 다음에 셀렉션 툴 다시 선택해서 인디케이터 0초에 놓고 몸통의 포지션 수치값을 열어주시고 키프레임 찍은 다음에 한 3초 정도 가서 이렇게 움직여 놓고 6초 정도 가서 또 이렇게 움직여 놓을게요. 그럼 이렇게 또 핸들이 보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Alt 누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그죠? 왜냐면 그냥 드래그하면 반대편에 있는 핸들도 움직여 버리기 때문에 Al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고 얘도 이렇게 해서 이동 경로를 바꿔 놓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좀 넓이가 다르네요. 얘는 좀 더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이런 식으로 통통 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너무 느리네요. 뭐 2초 간격으로 바꿀게요. 3초 간격으로 했었는데, 자, 키프레임을 2초로 놓고 키프레임을 4초로 놓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그랬죠. 자, 다시 그냥 키프레임 다 잡은 상태에서, 자, 맨 뒤에 있는 키프레임만 Al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끌고 오면 다 같이 타이밍이 자연스럽게 바뀐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거 상당한 팁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살짝 좀 부족하네요. 뭐가 부족하냐면 통통 튕길 때 띠용띠용 하는 그런 맛이 없어요. 자, 예제 영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얘가 요런 식으로 딱 안착할 때 뭔가 전체적으로 위아래로 살짝 찌부됐다가 원래대로 돌아오거든요. 요런 디테일한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스케일이 필요하죠. 자, 이번엔 속성을 다 열어놓을게요. 자, 0초에서 스케일을 이제 조절을 할 건데, 스케일의 수치를 움직이면 다 같이 커졌다 작아져요. 우리는 이번에는 위아래로만 커졌다 작아지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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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느낌을 줄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일단은 우리 얘가 움직이는 걸 0초부터 움직이게 만들었는데 1초부터 움직이게 만들게요. 다 같이 옮겨 놓을게요. 얘를 이렇게. 그러면 실행하면 1초부터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놓고요. 이제 스케일을 보겠습니다. 자, 1초보다 조금 덜 되는 시간에 스케일을 줄일 건데 다 같이 줄어드니까 여기 앞에 보시면 사슬 모양 아이콘이 있어요. 얘를 딱 클릭하면 해제가 되고 이제는 따로따로 조작이 됩니다. 해서 우리는 뒤에 있는 숫자만 움직일 거예요. 자, 일단 키프레임을 딱 이렇게 찍어두고 1초 와서 뒤에 있는 숫자만 살짝 낮춰서 이렇게 위아래로 찌부시켜 주시고 조금 뒤로 가서 다시 100으로 바꿔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띠용 띠용 요런 상태가 되죠. 자, 뒤로 와서 여기서도 이 눈사람이 위아래로 찌부돼야 된다라고 해서 스케일 값을 그대로 낮췄다가는 참사가 일어나요. 왜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는 구간에는 얘가 아무런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에 찍혀있는 수치값과 여기에 찍혀있는 수치값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요 사이에서 계속 모션이 진행이 되죠. 해서, 자, 이쯤 와서 얘랑 동일한 키프레임을 여기다가 찍을 거예요. 얘랑 동일한 키프레임이 여기 찍혀 있으면
이 사이의 수치값에 대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얘가 찌부되는 모션이 진행되지 않겠죠. 해서 얘를 선택해서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를 딱 해서 요 사이에 스케일에 대한 수치값이 바뀌지 않게 만든 다음에 3초에 딱 와서 이렇게 줄여주고, 그 다음에 조금 뒤에 또 100%로 만들어주면 실행해 보시면 띠용 띠용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계속 이어볼까요? 자, 뒤에도 오셔서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도 얘랑 동일한 수치값의 키프레임을 찍어서 요 사이를 움직이지 않게 만들게요. 얘를 선택해서 컨트롤 C를 누르시고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붙여넣기가 되는 거고, 이 사이에서는 크기에 대한 모션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5초쯤 가서 스케일 값을 줄였다가 또 조금 뒤로 가서 100으로 만들어 주시면 자, 완성입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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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완성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션을 주는 전반적인 방법들,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가속도 감속도 주는 거, 로브 어크로스 타임, 그리고 퍼펫 핀 툴, 페어런트 기능까지 다 알아봤어요. 이거를 한 두세 번 정도는 여러분 복습을 해 주셔야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도 조금 수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서는 영상 합성의 기초로 마스크라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